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잘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가정 예배도 나오고 있고 3대 동일 신앙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세미나들도 굉장히 지금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사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인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사실 주재원으로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고 듣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도 사실 세대 차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네네. 지금 요즘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 되게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네네. 제가 듣기로 담임 목사님과 새로 들어온 전도사님과도 이런 세대 차이가. 서로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아, 그 미국 사회로 돌려봤을 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언어와 문화적 요인까지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부 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2세 분들이나 1.5세 분들, 영어권 분들한테 받은 느낌은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여기서 오다 보니까 여기 오랫동안 살았던 1세도 아니고 영어를 쓰는 2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 왜 한인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면서 여기서 머물지? 왜 머물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도 어쩌면 싫어하면서도 가족 같고 그 나의 뿌리가 한인교회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고 하지만 이 제도와 나에 대해서 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상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상처는 받았다고 하는데 회복됐다고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신앙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교회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방치하지 않았나. 너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른이신데 영어 쓴다고 그래서 되게 어린애 취급당한다고. 교회의 어떤 조직 같은 곳에. 그런 얘기도 제가 미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한국 문화로 보면 연배가 위신데 단지 영어를 쓰니까 되게 이 애는 어리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저희가 2년 전에 그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특집을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국 본사랑 같이 공동 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 한인들이 주로 대도시 위주로 많이 살기 때문에 뉴욕, LA, 아틀란타, 워싱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고 목사님 인터뷰를 받고 EM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공통적인 키워드를 저희가 3개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 뽑았던 것들이 소통, 내려놓음, 투자 요 3가지였습니다. 네네. 뭐 소통은 다 아시겠지만 뭐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요. 뭐 언어적 장벽도 있을 거고요. 문화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더십은 일정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EM이라는 건 한 부서 정도로 치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답답함과 그런 갈등도 생기겠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기자님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했는데 잘 성장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는 해줬어요. 기다리지 않거나 기다리게만 하고 투자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일정 부분은 내려놓고 기다리고 투자를 해주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비판적이라고 해서 1세들만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봐요. 상호 존중에 기반을 해서 서로 배려해줘야 되지. 난 상처받았으니까 1세 교회가 뭐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대화들이 오간다면 이분들이 2세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역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을 해줄 때 그런 모델의 교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네네. 2세 분들과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던 거는 자기들한테 부족한 건 휴밀리티, 겸손. 예, 겸손이 부족하다 우리는. 어머. 예, 되게 놀라운 결과였어요. 사실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요소들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겸손이 부족하다. 예,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성도들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부족했고, 그리고 1세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은 자기들이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희망이 있다. 단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해 준다면 한인들이 미국 교회를 인도할 것이고, 실제로 2세 사역자들의 되게 훌륭한 분들이 미국 교회에서 주류로 이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는 우리 와서 배워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한국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재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한국교회 유산이잖아요. 자랑스러운 분들이 미국 주류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정작 한인 커뮤니티, 한인 사회에서는 소외받고 배려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1세들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들 배우고 싶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좀 희석시키고 같이 잘 기대감을 갖게 해서 교회의 어떤 젊은 세대랑 1세대들이 사역하는 방향이나 이런 연합들이 더 클리어해지고 명확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좀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같이 연합하는 부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 세대와 같이 이제 교회 행정이나 부분에서 많이 소외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데, 지금 1.5세 2세들의 최고 연령차들이 이제 은퇴입니다. 스티브 항보 장로님 같은 거 은퇴죠. 그분이 1.5세인가 1.5세일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른들 지금 현재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한국말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관공서라든가 가서 거기서 뭘 행정 업무를 볼 때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굴 데려가? 자기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그 자녀들이 20, 30대가 아니에요. 10살, 15살, 뭐 어떨 때는 9살, 10살, 9살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데 결국 근데 교회에서는 애 취급을 해요. 바깥에서는 본인이 애인데. 예.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외감이 때문에 많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의 좀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순미니스트리 같은 경우는 오윤태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는, 거기 대학생들이 그 모임에 많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나누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종 아이들도 데려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서 같이 있으면은 같이 그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도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영적으로 많이 단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이들하고의 어떤 다음 세대하고의 교감이 잘 된다면은 교회가 앞날이 밝지 않을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분쟁이 있었던 교회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너네들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우리는 해준 거 다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신경을 써주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거는 이제 안 해주고 예산도 굉장히 짜게 하고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신경 써주는 척 한다는 그럴 바에 아예 이제 내버려 달라 뭐 이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좀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나아간다면은 보다 좀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있잖아요. 네, 네. 하물며 가족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죠. 문화 차이도 있고요.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젊은 세대가 우리는 겸손이 좀 필요하다.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겸손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모르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1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섬겨주시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다 해주셨는데 그걸 그들도 높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1세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2세대, 3세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의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과 소통하고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또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1세대 분들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은 좀 다가와 주는 그런 상호 간의 노력을 했을 때에 정말 또 아름다운 결실을 보지 않을까.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브릿지 역할을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인종을 껴안으려면요. 우리에겐 반드시 2세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이민교회가 사실 그동안에는 이 이민사회에서 중심 허브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눠지기도 하고 성장도 하고 교제도 나눴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민사회가 좀 교회 중심의 그런 문화가 좀 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또 복음 전파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한인교회 교회 문화가 제가 있던 한국과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 물론 예배가 이제 중심이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도 되고 그러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민 오셔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1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보다는 모여서 안으로 신앙의 요새화가 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 우리끼리는 단합이도 좋지만 비신자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는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뭐 이런 거래 이런 시각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도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정말 사실 지역사회와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요. 네네. 많이 뭐 국가나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손을 대고 맞습니다. 어려운 일 돌보고 정말 많은 일들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좀 이렇게 좋게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한인교회로 눈을 돌렸을 때는 1세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련되게 대응하는 법들을 잘 모르세요. 네, 그냥 우리 도와줬어. 근데 마음은 따뜻한데 형식은 이거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그리고 어떤 단체 중심으로 갔을 때는 거기 안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변화나 교체가 안 되고 어떤 조직 위주로 가다 보면은 한두 분에 의해서 이제 그런 방향이나 이런 외부 활동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잘 못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봤어요. 지난번 시니어 세미나 때도 나온 내용인데 이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외부를 섬겨야 돼. 우리 다민족도 품어야 돼라고 하면서 해외 선교는 가시지만 제가 살던 뉴욕만 해도 여기보다 민족이 더 많거든요. 190 몇 개 언어 200민족 산다고 그러는데 이웃은 사실 돌보지 않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막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기도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통일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서로 섬깁시다 하면서 배척. 어떤 이런 것들이 비신자들이라든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인식을 좀 전환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방향들을 모색하고 디지털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폭들도 좀 넓히고 많이 사실 해오고 계세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도 개방하고 뭐 문화센터도 열어주고 행사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벽들을 좀 제거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는 좀 부드럽게 네, 어떤 방식의 변화를 조금 꾀한다면은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지역에서 존중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같은 알맹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1세대 분들이 마음은 정말 따뜻하세요. 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어려운 이웃들도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맞습니다. 모습을 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것을 전달하고 보여줄 때에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소통 얘기도 했지만 뭐 우리 안에서도 2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근데 젊은 분들 특별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분들과 뭐 믿지 않는 분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온라인의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아 이렇게 잘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보상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이 폄하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려면은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의 뭐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이민 와서 되게 스트럭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다들 보면 잘 살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뭐 저 동부에 있다 여기 오니까 오렌지 카운티 너무 잘 사시는데 마음은 조금 가난하신 부분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에 조금 더 관심 기울이고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행사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조금 더 그렇게 마음을 연다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해온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지역에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단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네,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네네. 뭐 저기는 하는데 뭐 여기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받았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우리가 또 해외 선교나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막상 내 이웃이나 직장에서의 동료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무관심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이 각 교회마다 정말 이 디지털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박준호 기자님께서 책을 내셨잖아요. 예.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책이 나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일단은 책을 쓰려고 쓴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그 학교 논문을 쓰려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논문 쓰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책을 내기로 했는데 저기 팬데믹 때 다들 뭐 했어요? 팬데믹 때요? 예. 뭘 했을까? 처음엔 집에 네, 집에 있었죠. 공통적으로 다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직업 빼고는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저는 이제 주간지 기자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신문을 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주로 저는 교회들 상대로 하는데 교회들이 다 클로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취재할 것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찾아서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창립기념 예배도 이제 유튜브로 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그 취재를 대체하고 보도를 대체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집에서 한 2달, 3달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날려버리는 것 같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어느 분이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길래 이제 세계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사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그게 이제 미래 사회의 뭐가 어떤 게 우리가 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도 나와서 뭘 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한 권이 본 게 이제 2권 보게 되고 3권 보게 되고 10권 보게 되고 해서 쭉 보게 되다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이 심심하면 나오는 거예요. 틈틈이. 그래서 정리를 해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챗GPT-4가 이제 발표가 된 날 GPT이 끝났고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그 용어를 별 안 썼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인공지능 얘기더라고요. 얘기 보면은 누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하게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 그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벨트 지역이죠. 서든 캘리포니아라던가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지역은 1년 내내 쨍쨍거리는데 그러면 태양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거를 받아다가 교인들이 이제 미래 40년, 30년, 40년 되면은 전기정차들 많이 이용할 테니까요. 교인들 에너지를 나눠주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가지고는 작은 교회 같은 게 휴머노이드 한 대 가지고 안내도 볼 수 있고 뭐 할 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도 보면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커피 바리스타 하는데 그 조정을 장애인이 하는데 장애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공간 어디선가 할 수 있는데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는 그 로봇 바리스타가 해서 얻어놓은 그런 비용을 이제 장애인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또 가상화폐 얘기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저쪽 남침여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화폐로 지금 헌금을 받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어느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그 시대가 올 텐데 그거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암호화폐로 교회에서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도 책에서 봤거든요.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책을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책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저기 만약에 이 책을 이 방송을 만약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교보문고 가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알라딘 USA 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민석 지사장님은 지금 CTS 어메리카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방송 사역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보람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부터 여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제작을 해온 PD로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실 때가 가장 이제 보람됐어요. 이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디어 사역, 특별히 영상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다면 여기 왔을 때 어떤 선교적 사명을 이쪽에서 발견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일로 해서 이제 미국에 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감동들이 있었어요. 되게 환경은 어려웠는데 이제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 목사님들 혼자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받고 저희가 방송을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 기간에 문을 닫고 있다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몇 명 같이 나갔는데 스태프들 몇 명하고 목사님 앉아서 어떤 교회는 이게 갑자기 닥친 거기 때문에 인터넷도 안 되는 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어렵고 저희도 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를 떠서 편집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이메일로 보내고 하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L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온라인 예배 어려우신 분들한테 시간을 열어서 이쪽에 있는 스태프들이 그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의 그런 나눔들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은혜로웠고 오히려 우리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 환경이 처음에 첫 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방송, TV 방송 같은 경우는 라디오나 신문 같은 매체보다 훨씬 뒤늦게 생겼고 한국에 95년도에 이제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면서 종교 채널이 들어갔을 때 CTS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딱 30주년. 저희가 이제 미주는 내년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버텼다는 사실이 참 정말 은혜로운 사실이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방송을 케이블과 공중파와 이렇게 위성을 또 띄우면서 이걸 감당해왔는데 여기 와서 타주에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이렇게 보세요. TV가 안 되는 지역은 이제 라디오 같은 매체들을 보시겠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많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방송 환경이 확 바뀌면서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이제 온라인 사역들이 지금 뭐 교회별로도 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하고 협업하고 같이 그런 미디어 사역에 발을 맞춘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팀들도 저희가 발굴해내고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어떤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스튜디오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저희가 방송국이기 이전에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 이제 미주의 성도님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섬겨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께서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잘 섬겨주시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박준호 기자님, 그리고 CTS 아메리카의 손민석 지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살펴봤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부분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보시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지역 사회가 또 이렇게 교계 언론이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연합이 또 서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